안녕하세요. 비슐랭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채널만 봐도 다들 공포에 떨고 있으신데요. 이런 공포를 주도하는 건 아마도 이때다 싶어 기어나오는 하락론자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억 찍고 2억 가려고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놈들이 어디서 다들 기어나와서 아직 한 발 남았다는 둥, 시즌 종료라는 둥, 해마다 바닥권 도달하면 득달같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 아마도 돈 다 날리고 PTSD 온 환자들이 아닐까 강한 의구심이 드네요. 진짜 비트코인 시즌 종료인지 제가 왜 이토록 평온한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다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제일 많이 떠도는 하락 공포론이 뭔가요? 이것저것 많겠지만 제 눈에는 채굴자 이슈가 제일 많이 보이는데요. 하락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하락 재료죠. 무슨 벼슬도 아니고 하락하는 날 뉴스 켜보면 죄다 채굴자입니다. 이런 하락의 기운이 강한 장세에서는 채굴자 온체인 데이터 들고 와서 지옥 간다고 연불하는 유튜버들이 확실히 잘 팔리긴 합니다. 저는 채굴자 온체인을 보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채굴자 온체인을 보면 오히려 저는 상승장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뉴스를 보면 높아진 해시율에 올라가는 생산 단가를 못 버티고 채굴자들이 줄지어 매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해시율이 올라가서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채굴기라는 장비를 가동하여 채굴에 참여하고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얻는데요. 이 채굴기가 작동하면서 채굴에 참여하게 되면 해시레이트는 상승합니다. 한 명이 채굴할 때 1해시레이트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두 명이 참여할 땐 2해시레이트가 발생하겠죠. 즉 해시레이트란 채굴자들의 곡괭이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럼 뉴스에서 말했듯 해시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곡괭이의 힘이 강해졌다는 뜻이고 그 말은 즉 채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집 나간 채굴자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금강에 채굴하는 곡괭이가 많아지면 한 명이 얻어가는 금이 적겠죠. 1시간 두드리면 2개 보상받고 있었는데 참여자가 많아지니 1시간 두드리면 이제 1개밖에 안 나오는 셈인 거죠. 해시율이 높아지면 얻어가는 보상이 줄게 되니 영세 채굴업장들은 유지비 감당이 안 되어 이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시율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채굴에 참여하는 채굴자가 많다는 뜻이고 해시율은 비트코인의 보안 레벨을 뜻하기도 하기에 높아질수록 더 훌륭한 보안성을 지니게 됩니다. 뉴스 보다가 이까지 왔는데 암튼 그래서 해시율이 높아져서 채굴자들이 줄지어 매도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 채굴자들의 순 유출을 보면 뉴스 말대로 팔고 나간 건 사실이지만 줄지어 매도라고 할 만한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온체인 데이터는 아마도 제 채널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무수하게 많이 접하신 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온체인을 해석하는 방법은 빨간색 표시 부분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한 흔적을 나타내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는 채굴자들이 오히려 매수를 한 흔적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나스닥에만 해도 상장된 채굴 기업들이 무수히 많은데요. 이 채굴 기업들의 수익 모델은 말 그대로 채굴입니다. 비트코인을 얻고 얻은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게 그들의 업인 거죠. 그리고 그런 본인들의 업을 충실히 하며 이렇게 채굴 기업들은 무럭무럭 성장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럼 다시 이 온체인을 보시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매도 구간들을 비트코인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연속성이 있나요? 올라가도 팔고 내려가도 팔고 횡보해도 팝니다. 네, 맞습니다. 얘네는 원래 파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온체인을 보면서 채굴자의 매도 압력이 어쩌고 하는 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죠. 철순의 아버지가 사과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사과를 농협 공판장에 대량으로 옮겨서 판매하시는 것이 악재는 아니죠. 다만 사과 물량이 많이 나오면 사과값이 단기적으로 저렴해질 수 있으니 어제 사과를 비싸게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배 아플 일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트코인의 큰 상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채굴자가 오늘 매도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굴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때려치워버리면 어쩌나, 이게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온체인을 보시죠. 채굴자들이 수시로 던지는 이 물량이 아니라 그럼 우린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초록색 매수 포인트들의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채굴자는 채굴업 그 자체로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생산자들인데 본인들이 생산한 비트코인도 모자라 왜 추가로 돈을 지불하여 남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어쩌면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ETF 운영사들보다도 비트코인에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미래가 밝다는 뜻일 텐데요. 디지털 금, 디지털 달러, 전략적 준비자산, 무엇이 될지는 저도 사실 현 시점에서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과 같은 하락에도 큰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채굴자들의 이유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1, 2년 안에 벌어질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멘탈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전업 트레이딩을 하다 코인으로 넘어온 사람인데요.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는 테마는 제약 바이오입니다. 치매 치료제, 탈모 치료제, 암 치료제 등등 1차 임상 실험, 2차 임상 실험, 약은 만들어 팔아보지도 못하고 임상 실험만 해도 주가는 몇 배, 몇십 배씩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기대감 때문이죠. 신약이 개발되어 막상 얼마를 벌어들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뭔가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일이 벌어질 거라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할 때 주식의 가격은 가장 높게 올라가고 희망이 현실이 되면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원리는 주식시장에서 게임 제작사들의 주식 가격에서도 잘 반영됩니다. 신작 게임을 제작 중일 때는 대박 치겠다는 기대감에 상승하지만 막상 신작 게임이 발표되고 나면 주가는 하락하죠. 그럼 비트코인은 어떤 기대가 있느냐? 지금껏 비트코인이 1억을 경신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디지털 금, 디지털 달러에 대한 갈망,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 전통 자산 시장에서의 인정에 대한 기대, 기관들의 대거 유입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기대에 의해 상승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저는 새로운 기대감이 부풀어 오를 것이 느껴집니다. 바로 생태계에 대한 기대인데요.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최초 언급한 개념의 하나인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확장성, 보안성, 탈중앙화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릴레마 세 가지 중 탈중앙화, 보안성 두 가지에 극단적으로 완벽한 코인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절대 뚫리지 않는 보안성과 주인 없는 탈중앙화의 정점에 있는 시스템이죠. 반대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레이어 네트워크들은 확장성에 강하게 치우친 발전을 하였고 그 결과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밈코인, 게임코인과 같이 본인들을 중심으로 한 넓은 생태계를 펼치면서 확장성의 꽃이 되었죠. 사실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와 보안성보다 시장에 강하게 어필이 가능한 게 확장성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슈들을 몰고 다니면서 사용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끌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건 마치 절대 뚫리지 않는 철통 보안의 골키퍼보다 수비력이 모자라더라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며 골을 넣는 공격수가 대중들에게 강하게 각인되고 인기를 끄는 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보안밖에 모르는 바보 골키퍼로 살아왔고 이더리움, 솔라나 등 확장성 뛰어난 블록체인들의 재롱잔치를 먼발치서 보고만 있었죠. 그럼 비트코인이 확장성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요. 한 골도 허용하지 않는 최고의 골키퍼가 골을 넣으려고 합니다.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도 참여한 스택스는 나카모토 업그레이드를 통해 비트코인의 확장성을 꽃피워줄 이벤트를 준비 중이고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린 바빌론 스테이킹, 바운스비트를 비롯해 올해 초 BRC20 인스크럽션을 이끈 오디널스와 뒤따르는 룬스톤 그리고 최근 이슈몰이 중인 프랙탈 비트코인까지 잠들어 있던 거인의 모습으로도 웅장함에 투자를 결심했었는데 이 거인이 깨어나 움직이려는 시도들이 최근 1년 사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가격을 보고 따라 움직이기에 트렌드에 항상 한 발 늦는 경향이 있지만 이미 블록체인을 하나의 문화로 접하는 서구권과 국내의 비트코인 러버들 사이에서는 이미 놀라운 일도 아닐 만큼 비트코인 역사의 새로운 챕터에 첫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잠시 흔들리고 있지만 비트코인 내부의 트랜잭션은 계속해서 우상향 중에 있는데요. 비트코인 차트 뒤편에서는 새로운 상승의 밑작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항상 대불장이 올 때는 메인이 되는 트리거, 방아쇠의 역할을 할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이번 상승장의 방아쇠는 비트코인 생태계의 확장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찍고 내려올 때 너도 나도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매수를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전국의 삼성전자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모두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마트에 가면 삼성전자 가전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기에 가격 하락은 기회이고 잠시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차트 이면의 가치를 보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저는 지금의 하락이 전혀 거슬리지 않네요. 요약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줄지어 매도 중이라는 기사는 과장된 보도이고 채굴자들의 매도는 악재가 아니라 그저 일반적인 현상이며 그들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채굴자들의 매도가 아니라 매수이고 채굴 생산자들이 매수 행렬에 동참할 만큼 비트코인의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생태계를 열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가시화되는 순간 크립토 역사상 가장 뜨거운 랠리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차트를 넘어 가치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작은 흔들림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알티코인 가치 분석을 위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단연컨대 대한민국 1% 영상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 여름 휴가 중인데 쉬지 않고 밤새가며 강의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업로드될 영상도 기대하고 봐주시고요. 추석 연휴에도 스페셜 영상 기획 중에 있습니다. 연휴라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희망하신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